시장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 후반 일본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경계감이 높은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란 제재가 투심을 압박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S&P 500 기업의 이익 침체가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미국이 이란과 관련한 외교적 해법에 집중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우려가 한풀 꺾인 영향으로 유가는 장중 일제히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산 유가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WTI는 0.8% 상승해 배럴당 57달러 90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연준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6월을 기록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와 완화 정책이 필요한 지금 이 시기에 그들은 고집 센 아이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며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만든 5G 장비를 아예 미국에서 사용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 목록에는 라우터, 스위치,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돼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노키아, 에릭슨 등 다국적 기업의 장비와 부품도 미국 시장에서 퇴출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시각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오늘도 생방송으로 화요일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실 텐데요. 저희 1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나머지는 인터넷 창구를 이용해 보셔서 추가적인 부분 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또 전문가분들 그리고 연구원분들의 의견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시 보기 컨텐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다시 보기 컨텐츠가 코너별로 쪼개져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놓치신 부분, 그러면 아니면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싶은 부분은 다시 보기 컨텐츠를 이용해 보셔서 큰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의 키워드는 관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단은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망 심리가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28일, 29일 뚜렷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의 이런 관망 심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역시 시장보다는 뉴스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이전에 어떤 기조로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는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그리고 중국 쪽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추가 제재에 서명을 했다. 이로 인한 유가의 움직임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뉴스도 있네요. 애널리스트들이 S&P 500 기업들의 이익 침체가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무역 전쟁의 여파가 3분기에는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도 나와 있는 만큼 투심은 아무래도 매수 쪽으로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홍조 양상을 보였고요.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비보 파워 인터내셔널입니다. 태양광 플랜트를 건설하는 태양광 사업 부문이 있고요. 또 전력 서비스 사업 부문은 호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태양광 그리고 전력 서비스 사업 부문을 가진 영국 회사입니다. 오늘 상승 이유가 있었는데요. 미국과 호주에서 신규 전력 구매 계약 그리고 추가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96%가량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뮤닉입니다. 면역 체계에 관련된 그런 바이오 제약사인데요.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크론병 같은 만성 염증과 자가 면역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면역 치료 제품을 개발하는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오늘 상승 이유로는요. 염증성 장 질환 치료를 위한 물질의 미공개 이상 데이터가 곧 공개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90% 넘게 올라갔습니다. 17달러 75센트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PCM입니다. 42%가량 급등했네요. 완전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기업, 정부, 교육기관의 테크놀로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멀티벤더 회사입니다. 오늘 상승 이유는요. 인사이트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에 인수된다라는 M&A 소식에 42%가량 상승했고요. 34달러 8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민지 앵커 기다리고 있습니다. 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외 시장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피로감이 첫 번째, 그리고 주 후반 주 이벤트를 앞둔 경계감이 두 번째.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맞물리면서 오늘 새벽 주식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조용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씩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위로 아래로 움직인 방향 뚜렷하진 않았습니다. 다우만이 홀로 소폭의 상승률 기록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살짝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초반부터 움직임 폭 역시 크지 않았습니다. 경계감을 가질 만한 이슈 바로 G20 회의가 바로 주 후반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정상 그리고 중국 정상이 여기에서 만납니다. 뭔가 단판을 지을 수 있을까요? 경계감도 있지만 사실은 기대감도 나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낙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분석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큰 방향성을 이에 따라 잡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날아간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이란인데요. 장중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트럼프 행정부가 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역시 중동 리스크가 강화될 수 있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 뉴스에 또 한 번 움츠려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나라와 나라 간의 소식이 오늘장 큰 이슈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되긴 했지만 큰 영향력 지수 자체에 주지 않았습니다. 댈러스 지수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은 마이너스 1, 이보다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12.1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 큰 폭으로 밑돌았는데 이에 따른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에 대한 우려 있었지만 이 역시 시장에 크게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있을 이슈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이번 주 시장 조금 조용하게 시작했네요. 혼조 마감한 미국 3대 지수였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지수를 움직이는 재료는 미국과 유럽은 사실 동일했습니다. G20이란 이슈가 가장 컸고요. 자, 그 가운데 역시 폭 크지 않았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0.3% 내렸고요. 영국 지수는 0.12% 오른 반면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살짝 밀렸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그러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범유럽 지수 안에서 자동차 업종이 1.2%나 오늘 새벽에 하락했는데요. 자동차 업체 중 하나인 다임러가 올해 실적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여파에 이 다임러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 우려는 다른 자동차 업계로도 골고루 퍼졌습니다. 일제 오늘 자동차주 하락이 전반적인 유럽 지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혼조세로 역시 마감이 됐네요. 미국과 유럽 역시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어제 아시아의 움직임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본 상당히 조용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 여기서도 어제 잡히지가 않았고요. 중국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폭의 움직임은 없지만 꾸준히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으면서 지수를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3,000선에 다시 한번 안착하면서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 마감이 됐고요. 그러나 이 안에서 특징적인 부분 좀 보셔야겠죠. IT주가 어제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산 5G 장부, 미국 내 사용 금지를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5G 관련주들 일제히 무너졌고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IT주에 대한 투자 심리 역시 위축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단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살짝 위로 이끌어준 뉴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편입이었습니다. 중국의 A주가 FTSE 러셀 지수 부분에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000개 넘는 종목 그리고 비중 한 5%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역시 호재성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 3,000선 넘겼고요. 홍콩 항생 지수는 상승한 반면 대만 각권 지수는 아래쪽으로 후퇴하면서 어제 거래에 마감됐습니다. 동남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베트남 쪽에서만 상승 흐름이 어제장에서 포착됐습니다. 0.38% 정도 오른 모습이었고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일제히 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태국 증시와 같은 경우는 오늘장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는데요. 물가지표 오늘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조업도 오늘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모두 하락 혼조세가 많았네요. 동남아시아 주요국 증시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외환시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6개 동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 어떻게 등락 나왔을까요? 아래쪽으로 쭉 미끄러졌습니다. 96달러선 겨우 지켜내면서 초반대까지 밀려난 그 달러 인덱스의 모습 확인이 되실 거고요.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는요. WTI, 브렌트유 모두 하락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다른 여러 이슈보다도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막판 미국 WTI는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0.8% 올랐고요. 브렌트유는 하락권에 머물렀습니다. 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금 가격이 크게 뛸 수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인데요. 이 가운데 계속 금에 대한 매수세 몰리고 있습니다. 금 가격 오늘 새벽에도 뛰었고요. 1.3% 플러스 기록하면서 온시장 1,421달러 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금 가격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지수 자체는 상당히 조용했는데요. 종목은 활발하게 움직였을까요?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어서 챙겨보도록 하시죠. 명미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